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한 개, 예를 들어 한 개가 있다 칩시다. 이 혈관을 통해서 100만큼 영양이 가요. 그럼 얘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얘가 죽는 이유는 혈관을 통해서 60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살려고 노력할까요? 노력합니다. 혈관이 한 개일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네 개일 때 피가 많이 갑니까? 혈관 늘려요. 그렇죠. 그럼 얘들이 눈충혈처럼 혈관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혈관이 생겨요. 이렇게. 얘는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눈충혈처럼. 눈충혈과 항관변성은 전혀 다른 부위의 병이지만 신생혈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관찰 가능한 눈충혈의 원리를 이해하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항관변성의 신생혈관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충혈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눈이 얘가 사물을 보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을 눈에서는 단 1%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눈에 필요한 영양을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눈에 공급이 돼요. 즉 우리 몸은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장부는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에 해당됩니다. 뿌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눈에 가지에 공급시켜주지 않습니다. 눈은 가지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쓰기만 쓰기 때문에. 실제로 오장부에서 눈으로 간 영양분이 예를 들어서 뭐 30분만 안 가도 바로 실명됩니다. 오장부에서 눈으로 간 대표적인 영양분이 뭐겠습니까? 피죠. 그렇죠. 피 맞습니다. 피는 뭘 통해서 갑니까? 혈관을 통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오장부에서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만들어서 보내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100만큼 필요한데 오장부에서 60밖에 안 가요. 그럼 눈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여기 있는 세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살려고 노력할까요? 얘들이 굉장히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얘들이 피를 못 만들어내지만 피를 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받으려고 합니다. 자, 혈관이 2개일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4개일 때 많이 가겠습니까? 4개. 그래도 혈관이 많아져요. 혈관을 실제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혈관이 좁을 때 피가 많이 갈까요? 넓을 때 많이 갈까요? 넓을 때. 그리고 얘가 혈관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럼 혈관이 만들어지고 넓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충혈이죠. 우리가 눈이 피곤해지면 흰자 부위가 어떻게 되죠? 빨갛게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가 피곤하니까 피를 더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혈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 그렇죠. 그래서 얘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눈이 충혈된 거는 혈관이 넓어져가지고 붉은 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눈 충혈되는 순간 눈으로 피가 증가됩니까? 안 증가됩니까? 증가되죠. 증가됩니다. 그래서 눈의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지면 술 먹거나 피곤해지면 눈으로 피가 안 가니까 얘가 지 혼자 살려고 혈관을 만들어내서 눈이 충혈되었다가 내가 쉬면 어떻게 돼요? 푹 쉬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푹 자고 하면 눈 충혈이 없어집니다. 이제 충분히 영양이 가니까 혈관 넓어진 게 다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혈을 없애기 위해서는 눈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장부 자체를 좋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제로 눈충이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항상 오장부 기능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항상 눈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건강에 안 좋은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병이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충에는 오장부와 굉장히 관련이 많다. 자, 그러면 안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눈충혈을 치료하냐면 혈관 축소제를 줘요. 혈관 축소제를 딱 넣는 순간 충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실제로 없어집니다. 좋은 점은 뭐냐? 바로 없어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눈충혈에 대해서 보기 싫다. 그러면 안약 딱 넣는 순간 충혈된 게 없어져서 바로 좋아져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혈관이 축소되면 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영양 60밖에 안 갔는데 얘가 더 많은 피를 받기 위해서 넓힌 건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이걸 갑자기 화학적으로 줄여버리면 피가 안 가니까 얘가 더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 그 안약이 떨어질 때쯤 되면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피를 공급받기 위해서 더 넓어져요. 그럼 더 충혈이 돼. 그럼 이때라도 오장부 좋게 하면 되는데 이때 또 안 하고 계속 안약을 쓰다 보면 이 충혈되는 게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충혈이 넓어지면 어떻게 넓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팽창되다 보면 터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피가 혈관이 터져서 벌겋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오장부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오장부가 좋아지면 좋아진다. 이 눈충혈이 사실 참 보기 싫지 않습니까? 미용적으로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 눈 미백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미백이요? 예, 눈 미백. 그러니까 여자분들 눈 하얗면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눈 충혈돼 있으면 좀 약간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용 쪽으로 눈을 하얗게 하는 수술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지가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하고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안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나 그런 데서 금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수술이냐면 간단해요. 일단은 혈관 있지 않습니까? 혈관 없애면 어떻습니까? 간단히 잘라내면 끝이에요. 그래서 혈관을 잘라냈어요. 혈관을 잘라내고 나면 다시 혈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왜냐면은 혈관이 있을 때는 눈으로 영양이 60이 갔으면 혈관 잘라냈으면 혈관 눈으로 영양이 한 40밖에 안 가요. 자, 그러면 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혈관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었죠. 만들어내죠. 근데 혈관이 또 생기면 어떻게 돼요? 환자들이 불평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이거는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발한 거니까. 돈 주고 잘라냈는데 또 혈관이 또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혈관을 잘라내고 난 뒤에 혈관이 문자라게끔 항암제를 발랐어요. 부작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겠죠. 있었죠. 왜냐하면 피가 안 가니까. 그래도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눈에 있는 세포가 죽어서 석회화가 생기다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금지가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의 눈은 영양이 부족해지면 혈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혈관 확장을 시킨다. 근데 이 혈관을 강제적으로 없애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만들어낸 혈관을 없애버리는 것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 세포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러면 황반변성이 뭐냐면 우리 눈에 보면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황반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한 요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눈의 망막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빛이 딱 들어오면 한 점으로 딱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이 왜 황반이 중요하냐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세포가 여기 황반에 다 있어요. 이런 데는 시세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가 죽어도 시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황반은 중요한 세포가 다 모여있고 빛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포가 죽으면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황반변성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황반에 변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변성이. 세포가 죽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성이 일어난 걸 다 황반변성이라고 해요. 제목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황반변성이 왜 일어나느냐면 황반변성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황반에서 일을 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그 영양을 황반에서 만듭니까? 못 만듭니까? 눈이나 황반에서는 절대 못 만들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황반에 필요한 시세포에 필요한 영양분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보내주면 얘가 변성이 생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눈을 다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황반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분이 한 60밖에 안 가요. 그럼 얘의 기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세포가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이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게 황반변성이 사실 다예요. 황반변성은 뭐냐? 그냥 황반에 있는 시세포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게 답니다. 자, 그럼 이때 황반을 좋게 하려면 눈을 보는 게 낫겠습니까? 오장부를 보는 게 낫겠습니까? 오장부를 봐야 돼요. 눈을 들여다봤을 때 황반에 있는 시세포를 건강하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주사도 없고 그런 수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황반으로 간 영양을 증가시키면 황반에 있는 시세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시세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걸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건성 황반변성이 다예요. 그냥 단순하게 황반으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눈을 들여다봤을 때는 아무 방법이 없고 시키만 봅니다. 하지만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과 영양을 증가시키면 황반에 있는 시세포를 죽은 걸 살릴 수 없지만 남아있는 걸 얼마든지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습성인데 왜냐하면 습성이 더 실명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자, 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원래 이렇지는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지는 않아요. 여기가 황반이라 치면 여기에는 중요한 시세포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모여 있는데 얘들이 일을 하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장부에서 눈으로 간 대표적인 영양분이 뭡니까? 피입니다. 눈충에서 많이 뜨지. 그렇죠? 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한 개, 예를 들어 한 개가 있다 칩시다. 이 혈관을 통해서 100만큼 영양이 가요. 그럼 얘가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얘가 죽는 이유는 혈관을 통해서 60밖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죽어나가는 게 건성황반변성인데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살려고 노력할까요? 노력합니다.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혈관이 한 개일 때 피가 많이 가겠습니까? 네 개일 때 피가 많이 갑니까? 혈관 늘려요. 그렇죠. 그럼 얘들이 눈충혈처럼 혈관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혈관이 생겨요. 이렇게. 자, 혈관이 생기면 눈으로 피가 더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많이 가겠죠. 많이 갑니다. 그래서 60 가던 게 한 7, 80 좀이라도 더 가요. 많이는 못 가요. 새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혈관이 좁을 때 피가 많이 갑니까? 넓을 때 많이 갑니까? 그리고 얘들이 혈관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 생긴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새로 생긴 혈관이기 때문에 신생혈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신생혈관 생기는 걸 습성황반변성이라고 해요.
이런 원리로 보자면 이 새로 생긴 혈관이 눈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피가 더 많이 가니까. 네. 그리고 얘들이 필요 없는 걸 만들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얘는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눈충혈처럼 영양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은 워낙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이 새로 생긴 혈관이 영양은 더 공급시켜주에 도움이 되지만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혈관이 약합니까 튼튼합니까? 약하겠죠. 약한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피는 불투명하잖아요. 그 빛을 가려버려요 피가. 네. 그러면 갑자기 안 보이잖아. 커튼 치듯이. 그렇죠? 굉장히 공부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혈관이 터지기 전에 고무호수에 물 많이 집어넣으면 고무호수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불로. 부풀어 오르면서 물이 새어나와요 안 새어나와요? 물이 새어납니다. 그래서 피에 있는 물이 밖으로 새어나와요. 새어나와서 황반이 부어요 물 때문에. 근데 황반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움푹 패여져 있거든요. 이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 극장에서 스크린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불 퉁글퉁글. 그렇죠. 찌그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반이 부으면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이 혈관이 터졌고 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황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사실은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네. 이 시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내고 부풀어 오르다가 보니까 한 개에 부딪혀서 터지거나 물이 새어 나온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냐면 오장부가 잘못한 거죠. 오장부가 영양 공급을 안 시켜주니까 얘가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얘를 건드리면 긁어 부스럼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굉장히 약한 곳인데.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일단 오장부가 좋아졌어요. 오장부가 좋아져서 눈으로 충분한 영양이 가요. 남아있는 혈관이 부풀어 오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줄어듭니다. 그럼 혈관 터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아까 눈충혈 말했듯이 내가 피곤할 때 혈관이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피곤한 게 풀리면 혈관이 잘 안 터지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장부 기능이 좋아져서 눈으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면 혈관 터질 확률이 줄어들고 혈관이 부풀어 오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새어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오장부가 좋아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혈관 터질 확률이거나 부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황반에 있는 시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석이조예요. 오장부가 좋아지면 혈관 터질 확률, 부을 확률도 터지고 황반 자체도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래도 죽은 시세포는 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세포가 100개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60개가 죽어 40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40개가 정상이겠습니까? 반쯤 죽었겠습니까? 예, 반쯤 죽어 있습니다. 아까 얘처럼 100명이 말에 살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60명이 굶어 죽었어요. 40명이 살아남았거든요. 살아남은 40명이 정상일 수가 없어요. 빨리 얘한테 영양을 공급시켜줘야 되는데 영양을 공급시켜주더라도 41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40개가 39개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약한 40개가 일을 잘하겠습니까? 강한 40개가 일을 잘하겠습니까? 강한 40개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시야가 어느 정도 맑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맑아졌다고 하더라도 죽은 걸 살린 건 아니고 남아있는 게 튼튼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항반면서 환자들 제일 많이 맞는 게 항체 주사예요. 항체 주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주사를 맞더라도 이건 알고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자, 원리가 뭐냐면 자, 안과에서는 이 새로 생긴 신생혈관이 터지거나 물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좀 흐리게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혈관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혈관이 없어지면 혈관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안 터지죠. 그리고 물이 새어나옵니까? 안 새어나옵니까? 안 새어나와서 항체 주사는 다 어떤 주사냐면 혈관 없애는 주사들이에요. 새로 생긴 혈관을. 근데 가장 많이 처음에 맞았던 게 아바스틴이에요. 아바스틴이 뭐냐면 대장암에 쓰던 일종의 항암제입니다. 아바스틴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가지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루텐틴스라든지 뭐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아바스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자, 이 주사를 놓는 이유가 뭐냐면 혈관을 죽이는 주사입니다. 근데 이 주사를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사를 딱 맞았어요. 그럼 혈관이 3개가 있다가 2개가 없어졌어요.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물이 새어나옵니까? 안 새어나옵니까? 이제는 안 새어나와서 붓기가 빠집니다. 그럼 찌그러지는 게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이 주사를 맞게 되면 혈관 2개가 없어졌어요. 근데 새로 생긴 혈관만 약하게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만들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는
덜 갑니다.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을 갔다가 2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70밖에 안 가요. 그럼 얘들이 남아있는 1개가 가만히 있겠으면 얘가 또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얘가 또 부풀어 올라요. 그렇죠? 붓기가 빠졌다. 그럼 여기서 물이 또 새어나옵니까? 안 새어나옵니까? 새어납니다. 그리고 얘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혈관 만들어낼까요? 또 혈관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또 여기서 물이 새어나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주사를 맞아야 돼요. 또 주사를 맞고 또 없어지면 또 생기고 이런 거는 반복하면서 계속 주사를 맞는 건데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장점은 뭐냐면 맞는 순간에 혈관이 없어져서 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온 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붓기가 빠져서 붓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찌그러지는 건 펴는 효과는 있지만 이 주사를 통해서 혈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피가 갑니까 안 갑니까? 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혈관이 3개가 있다가 2개가 없어지고 1개가 남았어요. 그럼 1개가 원래가 3개가 하던 걸 혼자 세야 돼.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더 부풀어 올라야 됩니까? 훨씬 더 부풀어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얘가 남아있는 1개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혈관이 3개가 있다가 2개가 없어졌으니까 혈관 터질 확률이 3분의 1로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남아있는 1개는 3개가 하던 걸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터질 확률이 높지 않느냐. 요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사를 맞든 안 맞든 간에 어쨌든 오장풀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한의원에 와서 침을 먹든 한약을 먹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황반변성이 왔다. 그러면 일단 얘한테 영양을 공급시켜주는 방법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혈관이 안 생겨. 그래서 황반변성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눈의 병이 아니라 오장부의 병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장부에 좋은 게 황반변성이 좋은 거, 오장부에 나쁜 게 환산병이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 당연히 오장부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막 쪽에 있는 눈도 충혈되지 않습니까? 눈이 충혈되는 만큼 황반도 충혈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장부가 좋아지는 만큼 황반도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황반에 있는 혈관이 터질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황반변성이 왔으면 일단은 눈을 안 봐요. 그러니까 오장부만 봅니다. 그러니까 오장부를 좋게 하는 방법이 크게 침하고 한약이에요. 그러니까 한약의 원리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한약으로 황반변성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느냐면 일단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죽고 황반이 혈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 영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장부예요. 근데 오장부는 뭘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자연에 있는 음식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한약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서양의학은 자연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병에 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또 중요한 게 눈에 필요한 에너지가 영양소가 한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가 있을까요? 많겠죠. 많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황반변성 환자가 왔다 하더라도 부족한 영양소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그럼 약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그래서 모든 황반변성 환자가 10명이 오면 10명한테 처방이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황반변성한테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못 개발할까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부족한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에 필요한 영양소가 A, B, C, D 4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A가 부족하고 B, C, D가 남아 돌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A만이 약이 돼요. B, C, D는 독이 됩니다. 요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약의 원리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한테는 A라는 영양소를 가진 음식으로 만든 요리가 한약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A라는 약을 먹게 되면 A라는 음식을 즉 한약을 먹게 되면 영양소가 눈에 공급이 돼서 시세포가 튼튼해지겠죠. 죽은 걸 살릴 수는 없지만. 자, 근데 어떤 사람은 A, B, C가 남아 돌고 D가 부족해서 시세포가 죽었어요. 이 사람한테 A라는 약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란 사람한테 A라는 약 주면 더 눈이 더 나빠지겠죠. 즉 A라는 약은 어떤 사람한테는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황반변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한의학은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한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으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자연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연의 음식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한의학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양소가 부족한데 그게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실명됐죠. A라는 영양소를 얻을 방법이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산문을 계속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다 자연에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자연에 있는 음식이 우리 눈을 위해서 에너지를
그런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자연에 맞게끔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 눈에 우리 내 몸에 맞는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자연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자연에 살 수가, 지구에는 환경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반드시 내 눈에 필요한 영양소는 자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뭐 저희 한의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내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거를 섭취를 해서 눈을 건강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